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NPLM을 실제로 이제 시켜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관찰을 이제 해볼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 훈련을 완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 성능을 내도록 다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그 초창기 모형이다 보니까 비효율이 좀 심해. 그래서 연산의 비효율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훈련이 몇 번 되는 거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시간 남으실 때 한번 이제 그 돌려보시면 이제 가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뭐 도라는 가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성능을 끝까지 내도록 기다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셔도 그렇게까지 성능이 좀 좋지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요번 시간 한 절반 정도를 써서 NPLM이 이제 돌아가는 걸 한번 살펴보고 아까 소개해드린 이 C라고 하는 벡터를 이제 직접 한번 관찰을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워드2백 2013년에 워드2백을 이제 할 거고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행하시기 때문에 전처리의 노력이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세종 말뭉치를 그냥 때려 넣으면 바로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한두 줄 정도로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세종 말뭉치를 통째로 다 집어넣어서 훈련을 해볼 계획입니다. 문어체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번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그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정수 시퀀스로 변환이 되고 나면 이게 한국어였는가 영어였는가 중국어였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수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차이점은 어디서 반영을 해줘야 되냐면 형태소 분리 쪽에서는 반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영어를 쪼개는 거랑 한국어를 쪼개는 거랑 그 다음에 중국어를 쪼개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서는 이제 언어의 특수성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세종말뭉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종말뭉치는 이미 전문가들이 쪼개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맥캡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품사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형태소 분리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맥캡을 쓰지 않고 그냥 이미 그 정답이 딱 정해진 세종 말뭉치로부터 이제 훈련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 언어적인 데 대한 고민이 없는 거고 이미 그 언어에 대한 고민 자체를 그 세종 말뭉치를 만든 연구원들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현재 딥러닝 모형들은 그 어떤 언어에 대해서도 형태소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이제 그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그런 고민이 좀 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NPLM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끝까지 우리가 성능을 내도록 이제 살펴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인코딩용 형태 분석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그 트레인 센치가 이제 필요하니까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가공 과정을 이제 거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종말뭉치 리더기에서 그 문장 기반으로 이제 센츠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면 뭐 타고 가? 뭐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뭐 타고 가? 지하철, 기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형태 이제 분리가 이제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형태 분리까지는 제가 이제 그 요 센치에서는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형태 분리가 되어야 이게 정수 인코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음, 화면 그 정지해 놓은 거를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녹화는 되고 있어요. 그냥 녹화는 되고 있어요. 한 줄밖에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요 센치에서 그 형태 분리라고 이제 수행하시면 뭐, 타, 고, 가, 아, 물음표 이렇게는 이제 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품사 정보까지 이제 집어넣어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가공 작업을 너무 많이 하셔야 되고 해서 조금 번잡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세종 말뭉치 리더기의 이 센치를 그냥 그 이렇게 형태 분리 문장을 센치라고 그냥 부를게요. 문장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 센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 이제 분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이클론의 모델 셀렉션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그 트레인 센츠와 그리고 테스트 센츠로 이제 나눌게요.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센츠를 이제 전달을 하고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를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25% 이렇게 하고 섞어주는 이제 셔플까지도 잘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좀 줄바꿈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 적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어체는 한 200메가 정도 됩니다. 이 전체 이제 합치면 200메가 안 될걸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100메가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터의 메모리에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고민은 좀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메모리에다가 다 올리겠습니다. 근데 메모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기가짜리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메모리에 못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그런 고민은 좀 차차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는 정도로만 올려 가지고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는데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읽고 있고 요거를 이제 다 읽어 드린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 저만 그런가요? 계속 네, 되시고 있나요? 다행입니다. 제 쪽에 이제 오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제 형태 분리까지 뭐 처리를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래도 뭐라도 유익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요 데이터 폴더에서 지금 세종 폴더에 스포큰의 워드 태그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200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 그 마지막으로 그 수정된 시점이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오래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그 파일들이 한 500kB 되니까는 두 개당 1MB 정도겠네요. 그죠? 두 개당 1MB니까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100메가 정도 해당하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나셨나요? 내가 뭘 구현 잘못했나? 요거를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센트를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이게 그 금방 되게 금방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점점점으로 그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읽어올 때 이 대상 파일에 몇 개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센트를 한꺼번에 읽어오진 않고 그 일부만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읽어오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센트를 읽어온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를 좀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센트를 메모리에다가 다 그 적재하는 부분을 따로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센트를 읽어드리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나 싶어서 이 메모리에다 다 적재를 하고 나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순식간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센트를 메모리에 적재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동으로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당연히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근데 요 부분에서 혹시 이제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요.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메모리 적재를 했고, 적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적재를 했으면 그냥 바로 끝나야 돼요. 근데 아까는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어딘가 이 센츠랑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궁합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잘 수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 관찰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트레인 센츠와 테스트 센츠고요. 이제 방금 전에 해보니까 요게 한 수초 정도 걸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다 적재를 했기 때문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순식간에 끝나야 됩니다. 이미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오래 걸리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셨나요? 음. 그러면 이제 요 그 트레인 센츠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이렇게 꼽아 보시면 전화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은 너무 짧아서 사실 이제 앵그람으로 이제 변경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앵그람으로 바꾸기 전에 그 정수인 코딩을 먼저 수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수인 코더를 이제 형성하는데 어제는 그 품사를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정수인 코드를 품사 없이 그냥 형태소에 대해서만 수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즈에 이제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이제 설정하고 이 정수인 코드를 어댑트를 이제 시키는데 저 이제 트레인 센치에 대해서 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이제 논의 드린 것처럼 이 트레인 센츠 이게 조금 긴 거를 좀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요거는 이제 저랑 결과가 좀 불일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를 좀 통일하겠습니다. 뭐 적당히 뭐 1 아니면 뭐 0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 난수 초기 값을 통일하기 때문에 저랑
이 트랜센츠 1번을 선택했을 때 목소리 재현을 현재는 못 하셔요.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동일하게 이제 될 거예요. 그죠?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완벽하게 동일한 그 훈련과 시험 세트를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셔플을 한다고 해도요. 타짜가 되는 거죠. 아, 목소리 재현을 못 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이제 그 뭔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인 센츠 각각들은 그 지금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형태소 분리가 이제 수행이 되어 있는데 정수인 코더는 음, 각각에 대해서 문자열 형태이고 공백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정수인 코더에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 이제 알아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재현을 현재는 못, 하, 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 레이어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에서 그냥 그 공백으로 이렇게 쪼갠다고 해도 형태소 분석이 이제 이미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트레인 센츠에 대해서 각각 이제 문장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문장 목록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방금 전에 논의드린 대로 이제 조인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인 코더를 이제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수인 코더가 이제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괄호쌍이 하나 빠졌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는 이 품사까지 이제 같이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번잡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단 그 품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미와 문법을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앵글한 범위 이내에서 그런 것이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은 정수인 코드가 이제 수행이 되고 그러면 이 정수인 코드에서 어휘를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됐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어제처럼 이제 get vocabulary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서 어휘를 이제 뽑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의 수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휘의 수, 어휘의 길이. 그래서 22,000여 개의 어휘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인 코더가 지금 트레인 센츠 1번에 대해서 그 변형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수인 코더한테 이런 방식으로 그 우리가 이제 문장을 주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텐서플로우의 자료 구조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번잡하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편리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목소리가 아마 687번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휘에서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면 어휘가 이제 리스트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어휘에서 687번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687번이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인 687번이 이제 첫 번째가 되고 4469번이 재현이겠죠. 그래서 4469번이 재현이다. 이런 식으로 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수인 코더가 이제 실제로 22,000개의 어휘에 대해서 그 어휘 리스트를 이제 형성을 했고 그 어휘 리스트는 그냥 순서대로 그 반영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시작 지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다음은 이제 앵그람을 이제 수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서는 이제 앵그람을 이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논의드린 대로 NLTK에서 앵그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수인 코드로 이제 변환이 수행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앵그람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시퀀스라고 부를게요. 일단은 한 개에 대해서 잘 되는지를 이제 잘 되는 거를 만들고, 그죠? 이 정수인 코드로 이제 변환된 것을 이제 시퀀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앵그람을 이제 형성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에서 앵그람즈 마음이 바쁘네요. 시퀀스에 그래서 앵그람을 뭐 4로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앵그람이 이제 형성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앵그람으로 뽑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하나가 그 XI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XI가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XY라고 해야 되겠네요. XY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그러면 이 X랑 Y가 그 전체 문장에 대해서 그 수행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 트레인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정수인 코더가 한꺼번에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그 정수인 코더가 그 여러 개의 문장을 이제 동시에 받아서 그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제 배치 입력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수행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규정을 했는데, 그럼 이제 2개 이상의 문장을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를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2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혹은 이제 3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칼슘을 드시기를 칼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요 3개를 정수인 코더에 한꺼번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만 각각이 요런 그 조인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그 조금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3개 이상이 있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이제 조인을 이제 수행을 해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다가 정수인 코더에 이제 집어넣고 한번 이제 변환이 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인 코더에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문장들이 나오고 687이랑 4469번은 우리가 알아볼 만하죠. 그죠? 그리고 2196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문장일 거고 요
아니, 1552번은 오케이 겁니다. 아까 보니까는 오케이던데요. 그래서 이제 어휘에서 1552번은 오케이. 그리고 이게 그 정수인 코더가 지금처럼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그 나머지 문장들의 길이의 최대 길이에 맞춰서 그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OK는 요 단어 하나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다 이제 0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수인 코드가 돼서 임의의 길이에 대해서 정수인 코드가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발생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수인 코드에 대해서 요거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지우면 전체 훈련 문장에 대해서 정수인 코딩을 수행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수인 코더에서 이제 리미터를 해제하겠습니다. 요 트레인 센트를 이제 다 지우고 그 모든 이제 훈련 문장에 대해서 수행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넘파이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훈련 시퀀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를 수행하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훈련 시퀀스의 그 쉐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쉐입을 살펴보시면 이게 이 쉐입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신 다음에 그 시험 시퀀스를 이제 형성하겠습니다. 시험 시퀀스는 테스트 센치를 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고요. 시험 시퀀스의 쉐입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 훈련 시퀀스는 이제 116이고 시험 시퀀스는 이제 94고 요거는 그냥 S개입니다. S 트레인 그리고 이제 S 테스트인데 이거는 그 문장의 최대로 길었던 문장의 길이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훈련하고 시험에서 서로 길이가 최대 길이가 달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르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 훈련 시퀀스가 이제는 그 엔그램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상관없이 얘네들은 무조건 4짜리가 됐든 5짜리가 됐든 엔그램으로 규격화가 돼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이제 상관이 없으신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훈련 시퀀스를 이제 엔그램들로 다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 시퀀스 이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 잘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문장이 목소리 재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687, 4469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건지 확인을 하고 대신에 이번에는 그 전체 최대 길이가 116이었기 때문에 그 116개의 칸이 있고 거기에서 116개에 못 미치는 것들은 이제 대체로 0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0으로 비워진 것들은 엔그램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우리가 엔그램을 이제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이제 이 정수인 코더에서 이제 시퀀스를 그 형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인 로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훈련 시퀀스가 이제 다음과 같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어떤 하나의 이제 시퀀스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논의드린 대로 그 논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아까 한 개씩 해볼 때와는 달리 전체적으로는 0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ng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시퀀스에서 0을 이제 없애줘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몇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그 남아있는 0들을 없애줄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근데 이게 중간에 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 시퀀스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0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부분이 어딘가를 이제 살펴보고 그거를 좀 이제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시퀀스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0이 아닌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그램으로 이제 바꾸실 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X 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문장 시퀀스, 문서 시퀀스를 예를 들자면 이제 훈련 시퀀스에서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고 요것도 이제 그 전체 다 말고 한 3개 정도 해볼게요. 관찰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문서 시퀀스가 방금 전에 상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엔그램의 이제 대상이 될 때는 이 문서 시퀀스가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엔그램이 형성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성된 그 엔그램 시퀀스라고 부를게요. 이 엔그램 시퀀스가 X 트레인에 추가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요 X 트레인이 첫 번째 값은 이제 비어 있고 왜 비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값은 이렇게 차 있고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왔어요. 거의 이제 조금만 더 완성하면 이 훈련 시퀀스에서 이제 리미터를 해제하고 훈련 절차로 돌입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죠? 고생 이제 많으시고 엔그램 트레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아직 X 트레인이 아니라서 엔그램 트레인. 요 엔그램 트레인이 잘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X 트레인이 될 예정이에요. 이 장명도 좀 힘들죠. 그죠? 근데 왜 얘는 비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엔그램의 개수를 몇 개로 했는가가 관건인데 OK는 4개 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훈련 시퀀스에서 훈련 시퀀스가 이제 어, 트레인 센치로부터 이제 오기 때문에 트레인 센치의 이제 첫 번째가 OK인데 얘는 OK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없어요. 4g이 형성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ng 시퀀스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ng 시퀀스가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ng 시퀀스가 이 쉐입 자체를 이제 봤을 때 ng 트레인의 첫 번째 거 이제 쉐입을 보시면 이게 빵이거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이제 5x4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쉐입이 첫 번째 값이 최소한 1개 이상은 있어야지 이 엔그램 트레인에 들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빈 것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if문으로 한번 우리가 골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그램 트레이의 이제 첫 번째 것을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비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첫 번째 거와 이제 두 번째 거와 이제 그 엔그램 트레인이 이제 훈련 시퀀스 3개를 줬지만은 이제 2개밖에 살아남지 못해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이제 2개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이제 모양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엔그램 트레인을 넘파이의 이제 그 스택을 통해서 이 엔그램 트레인을 한 대 이제 합쳐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수행한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요 엔그램 트레인이 임의의 개수이지만 각각은 4자리의 행렬입니다. 네, 요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 x 4가 이제 된 건 뭐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수직 방향으로 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4개이기 때문에 요 개수들은 S1이랑 S2 이런 식으로 달라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거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앵그란 트레인을 넘파이의 V 스택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면 V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컬, 수직, 그죠? 스택, 쌓기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쌓으면 그 결과가 요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리를 완성을 하면 이제 훈련 시퀀스에서 요 부분 리미터를 해제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 시퀀스의 요 부분을 이제 그 제외를 할 건데 그 이거를 그 시험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엔그램 시퀀스를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시퀀스 목록이 온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 시퀀스라고 하는 대신에 시퀀스 목록으로 일반화를 해주고요. 결과적으로 이 엔그램 트레이는 그 나중에 이제 나가면서 V 스택으로 합쳐서 나가도록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엔그램 트레인이 실제로 이제 엔그램 시퀀스를 통해서 아까처럼 이제 훈련 시퀀스에 이제 3개만 이제 전달했을 때 일단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엔그램 시퀀스 목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훈련 시퀀스를 넘기면 이게 이제 될 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훈련 시퀀스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해도 이게 될런지 되길 이제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3개의 제한을 삭제하고 이제 다음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시퀀스를 이제 순환을 하면서 지금 엔그램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겠죠, 그죠? 이거는 그 16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어떤 의미의 문장들이
뭐 너댓 개 정도의 그 엔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네다섯 배 정도 규모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아마 이 엔그램이 100만 개 언저리 정도의 그 개수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그 메모리 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 파일 읽기가 이제 일어나진 않고 있는데,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치고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아마도 그 지금 요 엔그램 트레인에 대해서 그 합쳐주는 이제 과정에서 메모리에 대한 할당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나. 이게 동적으로 이제 그 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약간 좀 의심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되면 좀 규모를 줄여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끝까지 기다려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요. 이 중에 일부만 되면은 훈련은 시작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요거를 그 잠시 정지하고요. 훈련 시퀀스 1000개만으로 일단 한번 그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개로 하니까는 금방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00개는 이제 할만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한 5000개 정도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1000개 했을 때 그게 처리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논리가 적용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동적으로 그 리스트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메모리에 대한 할당이 이제 많아져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 5000개 정도로 하니까는 다음과 같이 한 20만 개 정도의 그 행이 생기고, 열은 항상 이제 4개로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걸 다 하지 않을 거니까 그 이제 메모리 관리나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5000개 또는 현재 그 사용하시는 어, 환경에서 적절한 시간, 한 수초에서 한 뭐 10여 초 정도 범위 내에서 끝날 만한 그런 값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이제 이렇게 한정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감동의 눈물, 그죠? Y 트레인을 엔그램 트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요. 이제 X 트레인은 엔그램 트레인에서 마지막 거 1보 직전까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트레인은 열의 개수가 3개가 될 거고, Y 트레인은 하나짜리 이제 벡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맞는 모형 설정을 해서 이 데이터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여기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모형의 그 입력과 이제 출력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는 우리가 개념 이해를 위해서 그 출력의 개수를 이제 결정했어야 됐고, 엔그램 4로 결정한 것은 현재 설정하고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어휘스는 그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100개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예, 1000개로 설정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그 정수 인코더를 통해서 설정된 22,000여 개의 어휘가 여기에 이제 설정이 이제 돼야 되고요.
벡터 크기는 여전히 그냥 한 100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크기를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보시면 아웃풋이 어휘의 개수만큼 나와야 돼요. 22,000여 개의 어휘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조금 비효율적인데, 어쨌든 원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여기에 대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을 살펴보실 예정인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애써 만든 모형을 이제 드디어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하셔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앵그람은 지금 이제 4 맞습니다. 왜냐면 이 앵그람 트레인에서 우리가 요 4로 설정했는데 이게 이제 4g이죠. 4g인데 그러면 이제 4g이라고 하는 것에서 언어 모델의 목표는 어떤 의미의 것의 맥락으로서 세계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세계를 보고서 네 번째 거에 대한 무언가를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4g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 트레인을 할 때는 요게 요 앞에 있는 세 개가 그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트레인이 앞에 세 개가 되도록 했고요. 순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목표값 Y라고 해서 요게 그 모형의 목표값이다라는 의미에서 출력 목표값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Y로 이렇게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 우리의 모형이 상대를 할 수 있는데, 어휘수는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그 혹시 모르니까 아까 이제 이 정수 인코더에서 보캐블러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획득을 해서 이게 리스트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에서 이제 어휘를 획득하는 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드 코딩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휘수를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서머리가 일단 잘 나오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머리가 나왔으면 일단 형성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물의 어, 훈련 절차 돌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컴파일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손실을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손실은 지금 그 다중 출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는 그 당시 2003년에는 이런 옵티마이저가 없었는데, 그냥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옵티마이저는 백투더 퓨처에서 2010년 이후에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3년에는 없던 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트릭을 이제 다음 글자를 맞추는 문제니까 그 다음 글자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것이 accuracy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모델에서 드디어 fit x train과 y train을 제공하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이 배치 크기는 메모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20여만 개 정도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뭐 한 256개 정도씩 잘라 가지고 훈련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학습을 몇 번을 반복해야 될 것인가인데, 여기까지 만드느라 우리가 이제 고생도 했으니까 좀 서운하니까 에폭은 한 5번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잘 하는지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우, 시간을 딱 맞췄네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실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훈련을 얘한테 맡겨놓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게 지금 5초 이렇게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혀 GPU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큐러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0.6인데 지금 16% 정도로 에폭 5번에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훈련이 일단은 되어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보람차게 우리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